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상심리학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상심리학이 뭔가? 예, 아까 우리 교수님 계속 이상심리학 뭐 들었잖아요. 예, 이상심리학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증상인가, 이런 증상인가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로 들어가는데 그게 임상심리사들 혹은 상담심리사들의 역할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저랑 함께 배워볼 겁니다. 제 이름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저는 그 상담자로서 그리고 임상심리사로서 살아가는 걸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 어디에 제일 많이 중점을 두냐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건강한 마인드로 나와서 실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회복으로 이끌어내는 건데요. 진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진단을 내린 상황에서 그 사람을 치료해 가는 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내적인 상담자도 임상심리사도 많은 마치 알을 부화시키는 것처럼 한 사람을 변화하는데 함께 걸어간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심리적인 에너지를 같이 쏟아 부어줘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임상심리사가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하고 함께 할 겁니다. 예. 제가 오늘 강의에서 1강에서 할 거는요. 임상심리학이 뭐예요? 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뭐가 달라졌어요. 예,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리상담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 그러면서 임상심리사의 역할도 아주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런 아이들을 검사를 하는 고유의 영역을 가진 것이 임상심리사거든요. 그래서 이 임상심리사들이 검사를 하고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서를 제출을 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자들이 심리검사만 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건데요. 임상심리학의 어원이 어디에 있냐면 옛날에 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뜻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학은 사실은 침대에 누워야 될 만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처음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처음 발달된 그 과정에서 많이 발전해서요.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강박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일상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강박증이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아니라 약물치료나 심리치료나 뭘 받으면서 어떤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처음 어원, 임상심리학자들이 제일 처음에 일했던 어원들, 침대에 누워야 될 만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학문이다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심리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한 역할들을 임상심리사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임상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될까요? 내가 임상심리사로 활동할 건 아닌데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사회복지사로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면요. 임상심리사랑 같이 일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임상심리학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임상심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면 그 사람하고 코어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내가 그 사람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어떤 사회적인 체제 내에서 필요한 도움을 이끌어내는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사실은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임상심리사 자격증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 과목이 시험에 필수예요.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릴 텐데 그러면 임상심리학자들이 왜 수련이 필요한가요? 예, 의사들이 하나의 한 사람이 의사로 태어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수련을 받잖아요. 사람을 진단해내는 평가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거와 마찬가지의 수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시험에 따라서 또 자격증에 따라서 수련이 필요한 과목도 있고 아닌 과목도 있는데요. 상담심리사도 그렇고 임상심리사도 그렇고 수련은 제가 보기에 필수인 것 같아요.
왜 필수이냐고요? 뒤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임상심리학자들이 어떤 분야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지, 내가 이거 시험 이거 공부하고 또 임상심리사를 나중에 따게 됐을 때 나는 어디로 취업할 수 있을까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이 어느 시험에 나오는지, 그럼 나는 어떤 자격증을 준비해야 되는지, 사실 이거 잘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웹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보시면 너무 유사한 게 많은 거예요. 이게 어디 부처에서 보관해서 뭐가 국가자격증인 건지 뭐가 민간자격증인 건지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국가자격증을 한 학기에, 석사과정 할 때 한 학기에 하나씩 땄어요. 하나씩 이렇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보에 빠르지 않아서 준비해서 한꺼번에 칠 수 있는 과목을 못 치는구나라는 걸 알았던 게, 임상심리학 하나만 공부해도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과목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제가 이론을 알려드릴 텐데, 이론이 사회복지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이라도 굉장히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하실 때 띄엄띄엄 하지 마시고 과목을 한꺼번에 공부해서 시험을 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시험이 있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임상심리학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임상심리학자가 어떤 일을 한다고, 제가 아까 심리검사한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심리검사를 주로 많이 해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제일 많이 하는 역할들이 정신과 안에서 심리평가를 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세요. 우리가 풀 배터리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 검사가 여러 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뭐 그림 검사도 있고, 뭐 로샤도 있고,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를 다 배워서 검사를 하는 역할들을 해요, 이분들이.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평가를 내리고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주는 부분들이 이분들의 역할인데요.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뭐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심리치료나 미술치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임상심리학자들의 정말 고유한 영역은 심리평가인데요. 임상심리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요즘에 예전에 비해서 임상심리사를 채용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규직으로만 일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 파트타임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세요. 임상심리학자들, 임상심리사들이 그 현장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예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3이었다 하면 지금은 한 90 정도의 역할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가요,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무미건조해지면요, 내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6.25에 생리상담소를 차렸으면,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올 수도 있었겠지만 거기 왔겠어요?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진입하고요. 그리고 뭔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것들이 뭔가 편안함을 주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정신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러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실에 가서 뭔가를 도움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불편하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막 학교 다닐 때도요, 상담 받는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막 많아서 가고, 막 뭔가 맞아야 될 일이 있을 때 가거나 막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 상태가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도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담도 임상도 앞으로 계속 역할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처음에 제가 공공기관에 입사했을 때하고요, 지금 임상심리사나 상담심리사를 요구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왜 어디 공부하면서 늘 찾아보잖아요. 어떤 일자리가 나오나, 나는 어떤 일자리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나 보면, 그 일자리 구인 구직에서도요, 임상심리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한번 치고 왔었거든요. 예전에 만약에
6개 나왔다. 지금은 30개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파트로든 정규직으로든. 그러니까 저하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미래의 임상심리사로서, 상담심리사로서 여러분들이 잘 활동하기 바랍니다. 그때 저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심리상담사에서 우리가 지금 심리상담사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임상심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거예요. 임상심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충분한 이해를 하면요. 내가 현장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자기 역할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 때문에요. 내가 A, B, C, D, E 역할을 해야 돼요. 가서. 근데 A, C, D만 듣고 갔어요. 그럼 중간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내가 온전한 현장의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데는 뭔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현장에서 느껴지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구나. 경험에서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 미리 알아야 그 역할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상심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담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치료를 임상심리사로서 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상담심리 공부할 건데요. 임상심리 안 할 건데요. 되게 정신과 안에서 상담을 해보면 임상심리사 선생님들께서 검사를 한 보고서를 가지고 상담심리사들이 보고 개입이 들어가요. 그러면 임상심리사 따로 상담심리사 따로 이게 아니에요. 임상심리사 선생님이 하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상담심리사가 한다는 얘기는 같은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심리사가 하는 역할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또 내가 임상심리사로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사람들은 내담자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임상심리를 공부를 하시는데요. 실제 공부해 보시면요. 이상심리랑 임상이랑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실제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하시는데 임상하고 이상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뭔가 얘기를 들으시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 사람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이런 증상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촉을 다른 사람 말고요. 자기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나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적용하기가 편해요. 나를 이해해 본 사람이 남도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심리를 여기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임상심리사가 중요한 이유. 검사 영역은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검사는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도 객관적인 검사와 투사적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사들이 반드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수련 과정인데요. 상담도 임상도 반드시 저는 수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악기가 소리를 내잖아요. 사람이 연습을 하지만 근데 임상심리사나 상담심리사는 자기가 소리를 내요. 내가 훈련되고 숙련되고 단련될수록 나의 내담자한테, 클라이언트한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는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를 찾아온 내담자가 종교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소나 돼지고기 먹는 걸 굉장히 혐오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검사를 이 심리 검사를 할 때는요 검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컴퓨터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앉아서 검사를 하거든요. 그때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그 내담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평가자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련이 필요한데요. 이 심리검사만 하니까 그냥 검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심리검사를 하고 채점을 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림검사, 투사검사거든요. 그것을 해석해내는 능력도 임상심리사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내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났어요, 사람을. 근데 뭔가 주지도 않는데 굉장히 미운 사람 있잖아요. 막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심리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점수가
내가 나를 통제 못하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점수보다 내가 흔들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론 숙련된 임상심리사들이 제가 그런 일은 거의 본 적이 없지만 충분히 초심자일 때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어요. 그걸 역전이라고